자, 1번입니다. 1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인 거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변의 길이를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를 끼고 있는 요 끼인 각의 각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요 넓이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그 다음에 끼인 각의 사인 값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인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세타가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지 간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자, 문제 잘 읽어보셨겠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의 핵심은 요거죠. 요거. 그 두 끼인 각, 요거 ABD라는 각과 그 다음에 ADC라는 각이 각의 비율이 4대1이 아니라 사인을 먹은 값의 비율이 4대1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4대1이니까 실제의 값은 4K와 K 정도로 둘 수 있겠죠. 맞죠? 그럼 문제에서 ABD의 넓이를 S, 여기가 S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작은 거 ADC의 넓이가 T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T분의 S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AD 보이죠? 요 AD의 길이를 편의상 그냥 X 정도로 한번 둘게요. 그러면은 S라고 하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가 어디니? 7과 x 이거죠. 7과 x. 그러면은 7 곱하기 x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 값은 아까 4대 1 중에서 4k 정도로 딱 잡은 요거 4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t는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k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맞죠? 문제에서 t분의 s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되는 문제였던 거고 2분의 1 지워주고요. 여기 4k가 여기 4k랑 지워지죠. 그 다음에 x는 길이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니까 바로 지울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정답은 이거 7만 남죠. 그래서 정답은 7이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풀기 전에요. 선생님하고 공식 하나만 체크하고 갑시다. 여기가 A고 B고 C이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이름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잘 그렸다. 좋아요. 이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뭐 라지 r 정도로 한번 잡아봐요. 우리가 맨날 보는 그 그림이죠. 사인 법칙 공부할 때 맨날 보는 그 그림이야.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제일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 입에 잘 붙는 게 바로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2분의 1은 뭐 내가 이제 택하기 나름이죠. 나는 이렇게 한번 택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요거랑 사인 끼인각이 여기니까 2분의 1 AB 사인 C 요 정도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요 사인 C를 요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사인 법칙 뭐 종류별로 잘 이렇게 그 모습 형태별로 잘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에서 가장 또 입에 많이 붙는 게 사인 C는 이렇게 한번 주어로 잡아보면 사인 C는 그렇죠. 외접원의 반지름 2R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스몰 c. 다시 한번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 알고 있죠?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2R분의 스몰 c니까 4R분의 스몰 ABC 이렇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넓이 공식 중에 하나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넓이는 분모 분자로 나뉘는데요. 분모에는 4R이 뭐예요?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4배 분의 그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세변의 길이의 곱이야. A, B, C.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다. 그죠? 자, 그냥 문제에서 이제 다 나왔어요.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넓이를 구해서 분모 분자 더하래요. 넓이 구하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 A, B, B, C, C, A.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A, B, C가 있을 때 그러면은 A, B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스몰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B, C는 스몰 a가 되고 요 A, C는 B에 마주보고 있는 녀석이니까 스몰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에서는요. 요 세 변의 길이의 곱 A, B, C가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놓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S는 뭐예요? 분모 뭐야? 분모 4R 4 곱하기 1 분의 분자는 ABC 6 끝났죠.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3이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2 더하기 3 기하분수 확인하시고요. 2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돼서 답은 5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에서는요, 그죠? 우리 삼각함수 활용해서는 웬만한 공식은 무조건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도 참고서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소한 아주 간단한 공식이기 때문에 물론 원리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지. 아무튼 2번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문제에 해당하는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어요. DAB가 30도, 여기 30도 표기해 놨고요. 그 다음에 마름모야. 친구들, 마름모가 뭐죠? 마름모, 그죠?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이 마름모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 요거 하나, 둘, 셋,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넓이가 18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AC 요거만큼의 길이의 제곱을 이렇게 구하고 뭐 이렇게 더하여라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은 넓이가 왜 나왔을까? 간단하죠. 우리가 한 변의 길이 선생님이 편의상 L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다. 그러면은 이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뭐예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L 사인 30도. 그게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잖아. 양쪽에 하나씩. 그지? 그러니까 그냥 그냥 뭐예요? L제곱. 그죠? L제곱 사인 세타. 원래는 그냥 여기 반덩어리, 여기 반만 하는 것이 얼마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그게 똑같은 게 이제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B 사인 세타. 변의 길이 끼인 각의 사인 값. 맞죠? 그러면은 그 넓이 18은 L제곱 사인 끼인각 3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요. L제곱은 36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양수이고 6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하는 것을 넓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C는 어디니 친구들?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 코사인 법칙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왜냐하면 요 각은요, 이게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잖아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 각은 얼마예요? 그렇죠?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얼마요? 150도가 돼야겠지. 굳이 설명하면 얘랑 이렇게 평행이잖아. 이렇게 평행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빡 되니까 여기가 30도의 억각이 여기가 30도죠. 그죠? 그러니까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5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러면 우리 나머지 계산이죠. 코사인 법칙 AC의 제곱은 우리가 AC의 제곱은 AC를 제외한 나머지 변의 길이 여기 6이죠. 6 그다음에 끼인각 150도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6이니까 6의 제곱 36 더하기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배의 6 코사인 150도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72에다가 코사인 150도는 얼마니? 그쵸? 마이너스 붙고 코사인 30도가 되는 것. 예전부터 배웠던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이 기본적으로 자유자재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붙고 2분의 루트 3 이런 건 알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2가 하나 약분되지.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66이 36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만큼이 뭐다? 그냥 AC 길이의 제곱 그 자체야. 문제에서 그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M, 여기 72가 M 값이고요. 36이 N 값이 되어서 문제에서는 더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72 더하기 36 이런 게 마지막에 조심해야 되죠. 108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뭐 답을 구하는 마지막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름모란 무엇인가 맞아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가 30도니까 얘는 합해서 180도 그러니까 150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 그리고 내변의 길이를 모두 다 같게 L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넓이가 18이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거 이게 두 개 있는 우리가 또 교과서 나오죠. 그죠? 뭐야 이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두 변의 길이 A, B 사인 세타. 그죠? 두 개니까.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L 값을 하나 구해 주시고요. 그죠? 이렇게 한 변의 길이를 구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C의 길이의 제곱을 바로 이렇게 식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4번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거예요, 요게 최소가 되도록. 그러면은 요 상황을 식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은 BP가 여기고, 그 다음에 CP는 여기야. 그죠? 그러면은 뭔가 미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미지수 X로 한번 잡아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여러 가지 고민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만큼 얼마였어요? 그죠? 여기 이등변이니까 정확하게 절반 30도가 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요 CP의 길이를요, 우리가 뭐예요? 그쵸? CP의 제곱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지. 왜냐면 요거랑 요 30도를 이용하면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2배니까 8x에다가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바로 쓸게요. 그죠? 그러면은 x제곱에다가 1차항부터 쓰자. 4 루트 3x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CP의 제곱이야. 그럼 문제에서는 BP의 제곱이랑 또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BP의 제곱은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BP의 제곱과 CP의 제곱은요. X제곱이 한 번 더 들어가니까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3X 플러스 16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칭축 거기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한번 계산을 혹시 모르니까 그냥 꼼꼼하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요, x 빼기 절반이니까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16에다가 나머지 뒤에도 계산해주면은 3 빼기 6이니까 6이 되겠죠. 6, 그죠? 3 곱하기 2니까 6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는 사실은 의미 없고요. 어떨 때 최소예요? 그쵸? x가 루트 3일 때가 최소한 거야. 맞나요? 루트 3일 때가 최소. 그러면은 요 길이가 이제 BP의 길이가 루트 3일 때가 B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CP의 길이의 제곱이 최소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그때의 여기 CPB의 코사인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 요 한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렇죠. 요 나머지 변의 길이도 찾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CP의 제곱을 x로 표현을 미리 했었고 그때는 루트 3일 때를 적용해서 실제로 CP의 길이의 제곱의 값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CP의 길이의 제곱은 루트 3에 들어가면 3 마이너스 12 플러스 16이니까 얼마니? 19 빼기 10이니까 7이 되죠. 그러면은 CP의 길이는 루트 7이 되는 거야. 여기는 루트 7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CP의 길이의 제곱이 7이지 CP는 루트 7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 녀석, 요 길이의 코사인 값, 즉 이제 정답이죠. C, P, B 요거의 코사인 값은 얼마니? 바로 2 곱하기 양변의 길이 여기 루트 3과 루트 7 요게 이렇게 따닥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자에는 방금 제곱이니까 3, 7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여기 마주보고 있는 4의 제곱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계산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분자는요 얼마예요? 10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 하나 약분되면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21분의 마이너스 3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유리화까지 해야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니? 21분의 3 루트 21이니까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붙고 7분의 루트 21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그죠? 뭐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겠고요. 문제에서 이제 어디를 미지수로 잡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선생님은 처음에 AP의 길이를 X로 잡아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답은 나오지만 굉장히 조금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거는 아니겠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요 BP의 길이를 X로 잡았더니 훨씬 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시는 게 맞고요. 4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내접 사각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접안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은 반지름을 찾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외접안의 넓이 반지름 찾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이 떠오르게 되고요. 사인 법칙은 사실 배경이 뭐야, 그렇죠? 삼각형과 외접안이잖아.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는데 어떡하지? 뭔가 우리는 또 이런 보조선을 통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일단은 맨 처음에 최초에 주어진 그 상황이 지금 내접 사각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내접 사각형에서 반드시 또 생각해야 되는 것 맞아요.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은 언제나 파이 180도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 속에서 필요한 지식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서 나는 그랬거든. BD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뭐 풀어야지라고 쭉쭉 풀다 보니까 어머 계산에서 털렸어요. 계산이 더 이상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BD 아닌가 하면서 나는 AC를 한번 이렇게 쓱 그어서 내접 삼각형을 이렇게 뭐 여기서 만들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풀기 시작하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이 이제 쭉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풀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그러면 AC의 길이를 이렇게 쭉 그음으로써 이렇게 삼각형의 내접 삼각형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각의 사인 값과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걸 알아야 돼, 그지? 그러면은 그냥 한번 질러볼까? 얘의 사인 값을 만약에 찾았다면은 3 나와 있어, 아주 좋아.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물론 이렇게 하고 이렇게 3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이 녀석의 사인 값을 알아? 그러면 이제 AC의 길이만 알면 되고, 만약에 여기 보이지는 뭐 이렇게 이름 뭐 여기 BCA이고 요 녀석의 사인 값을 알아? 그러면은 8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그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저런 고민을 해본 결과 당연하게도 그죠? 마주보고 있는 요 B와 D를 이용하려면 AC의 길이를 알겠다.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C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AC의 길이는 바로 맞아요.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그쵸?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공유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거야.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맞죠? 그러면은 얘를 세타라고 잡는다면은 이 녀석은 이제 파이 빼기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AC의 길이의 제곱으로 접근을 할 건데 그것을 왼쪽 삼각형에서 들이대도 되고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들이댄 결과가 일치한 거지.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러면 AC의 길이는 요거 8과 3을 이용해 볼까? 그럼 88에 64 플러스 3, 3은 9 마이너스 2배의 83이니까 24, 48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을 오른쪽 요거 삼각형에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55, 25에다가 3, 3은 9 마이너스 15 빼기 곱하기 2니까 30 코사인 얼마예요?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데 요 파이 빼기 세타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붙고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있어주면은 34 플러스 30 코사인 세타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부분 좀 이쁘게 정리해 볼까? 73 마이너스 48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거가 같다라는 것을 풀어주시게 되면은 넘기고 넘겨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49는 넘어가면은 78 코사인 세타가 되므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야 라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은 너무 좋게도 얘는 60도 맞네. 60도 맞네요. 60도인 것도 알 수 있죠. 물론 이게 특수각이라고 해가지고 와 무조건 나는 너무 좋아 라고 안 해도 되지. 사실은 특수각이 아니어도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은 사인 세타는 금방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그냥 60도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 본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요 B에 관련되어 있는 코사인 값을 알았으니 우리는 사인 값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특수각이니까 그냥 특수각으로 지르자. 그러면은 사인 60도 얼마예요? 그죠?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H도 아는 거나 마찬가지지. 왜요? 그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던 AC의 제곱을 안다는 얘기는 AC의 길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분의 1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구나. 이거랑 그죠? 아무튼 70단 마이너스 그죠? 49니까 40 얼마야? 48을 2분의 1 곱하면은 얼마니? 미쳤어 내가. 그죠? 49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24죠. 24. 그러면 얼마예요? 49. 그러면은 AC의 제곱이 49니까 AC의 길이는 7이라는 거죠. 그럼 다 됐지. 왜냐고? 어떤 각의 사인 값 2분의 루트 3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7 그것이 바로 7 똑바로 써야죠. 7 이것이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2R이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니까 루트 3분의 14가 2R이므로 R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7이네. 따라서 외접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은 3분의 49 파이야.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사실 별거 아니야. 되게 쉬운 문제 맞아. 쉬운 문제 맞는데 한번 그냥 쭉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PD로 풀어봐야지 라고 했다가는 계산해서 한번 뭐야 라는 순간이 오니까 그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AC의 길이를 이렇게 구함으로써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 계산을 해보세요.